자, 최근 이 대우건설의 주가를 보시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12%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8.4% 상승한 19,100원에 종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단순한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전고점 있죠. 자, 이 전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추세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이 파동, 자, 이 파동을 좀 떠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파동을 볼 때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죠. 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려면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상승 추세의 개념은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자, 고점을 돌파하는 이 순간이 시세가 폭발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손바뀜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눌렸고, 그리고 지금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동반이 됐어요? 뭐가 동반이 됐습니까? 바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거래대금 장난 아니었습니다. 보시면은 3,800억. 사실 요즘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줄어져 있는데 3,800억의 대량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자, 대우건설을 매수한 이 매수 주체가 누굽니까? 일단 우리가 어제부터 봐야겠죠. 왜냐면 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수급부터 체크를 했을 때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물론 그 전에 이 반등을 만들 때도 기관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0만 주, 뭐 40만 주, 뭐 많이 사면은 한 60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어제와 오늘 수급을 봤을 때 동일합니다. 자, 어제도 116만 주를 매수했고요. 오늘도 116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뭔가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솔직히. 이 정도면요. 그죠? 뭔가 돈 냄새를 맡고 지금 의도적으로 매수를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우건설의 주가 위치를 봤을 때도 사실 아직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죠? 장기동 평균선 하단에서 지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첫 번째로 발생한 장대 거래 대금이다. 그죠?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사실 뭐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오른다라고 뉴스가 나왔지만 저는 사실 전쟁 이슈보다는 원전 이슈에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죠? 이때 반등이 나올 때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하반기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관련해서 대우건설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실제로 뭐 리포트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대우건설이 이 연간 신규 수주 목표를 원래는 18조였거든요. 자, 18조였는데 여기서 27조, 거의 10조 원을 더 띄운 거예요. 목표가를. 그죠? 목표 수치를. 자, 27조까지 수주잔고에 대한 목표치를 올리면서 체코 원전에 대한 어떤 하반기 계약을 좀 전제로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하반기에는 대우건설에 좀 거는 기대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뭐 수급이 크지도 않았고 반등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봅시다. 왜냐면 한 번 더 뺄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세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면서 오늘 확실한 수급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확실한 수급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자, 계획한 대로 지금 대우건설 우리가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주가 다 오르고 나서 그때 가서 매수하는 건 이미 늦었겠죠. 그렇죠?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첫 번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지금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고, 만약에 예전에 이 대우건설에 좀 물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상승을 기회로 꼭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조정폭이 워낙 깊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상승이 나와도 뭐 전고점 돌파하면서 엄청난 폭등 이렇게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이 상승폭도 좀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반드시 안전하게 좀 나오는 전략을 세워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대우건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봉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봉 차트를 봤을 때 전고점은 저는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단순하게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 밑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죠.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 왜 거래량을 봐야 되냐면 어쨌든 이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물들을 소화를 했는지 소화를 하지 못했는지 이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확실하죠. 거래량 자체가 2배 이상,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 있는 매물은 충분히 소화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수급 자체가 누가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급이 바로 기관들,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의미 있는 거래가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고점에서 살짝 꺾이면서, 오늘 막판에 고점에 살짝 꺾이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지지로 봐야 되는 구간이 어디예요? 바로 이 전고점. 그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돈을 썼잖아요. 돈을 썼기 때문에 이 전고점 구간에서는 지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까는 겁니다. 그죠?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에서 이 전고점 위치까지 내려앉았다. 자, 내려앉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죠. 왜냐면 기관들도 어쨌든 이틀 동안 매수를 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평단가 자체가 여기 중단부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평단가 자체가.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쭉 매도할 수 있잖아요. 매도할 수 있어서 일단 기관들이 매도하지 않고 계속 물량을 연속적으로 담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이 거래원, 그죠? 거래원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아시죠? 연기금이 많이 쓰는 창구인데, 자, 이렇게 기관들이 장중 내내 이렇게 매수 물량 늘려줘야 돼요. 또 그냥 유지가 아니라 매수 물량을 늘려주면서 이 지지 구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는 일단 상단에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보시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인데, 사실 과거에도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왔죠. 그죠? 이평선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구간이 나왔어요. 근데 지지했던 구간이 이탈이 되면, 자, 지지했던 구간이 이탈이 되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는 뭐 기본이죠. 기본기인데, 그래서 지금 올라왔을 때 이 이평선들, 일단 60일선은 돌파를 했고 여기 검은색 장기 이동평균선이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에 왔을 때, 자, 왔을 때 만약에 기관들이 또 단타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도하는지 아니면 기관들이 계속 사주는지 이걸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매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홀딩을 하다가 얘네들이 또 계속 사지는 않아요. 언젠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언젠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의 매수가 멈췄을 때, 매수 고점이 나왔을 때는 이제 곧 물량을 팔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팔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 대응을 좀 해줘야 돼요. 그죠?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다시 했다가 그리고 다시 눌림을 공략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우건설을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춰서 대우건설의 뭐 타점이 만약에 장중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다 좀 띄워 놓을게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010-7652-0271입니다. 네,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숫자 1번, 숫자 1번 이렇게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돼요. 뭐 문자 남기시는데 뭐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딱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해야 돼서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원하는 자리가 있는데, 근데 이 원하는 자리에 오지 않고 주가가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죠.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주가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은 나 매수 못했는데 하면서 조급하게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또 전고점 매물에서 물려가지고 다시 주가 떨어지고 물리게 되고 또 패닉셀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고 다음 눌림목 공략하면 됩니다. 다음 눌림목 쌍바닥이 훨씬 더 확률이 좋기 때문에 다음 눌림목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준과 원칙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은 종목 선정이에요. 요즘에 확실히 테마가 잘 돌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하나 좀 잡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자, 보이시죠? 네, 이 종목입니다. 일단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라는 그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은 장기 이동 평균선 하단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져가다가 골든 크로스 하는 시점 있죠. 여기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하면서 주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 시점이 상승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고개만 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죠.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종목이란 게 주포가 있어야 돼요. 주포가 있어야 주가가 크게 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최소 5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바닥권에서 매집으로 잡히는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된다. 왜냐면은 500억도 안 나오면요. 거래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큰 자금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줘야만 뭐 여러 세력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손바뀜이 나오면서.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500원 넘는 대량 거래가 이미 발생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단순하게 수급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지속성.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야만 후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는지, 재료가 아니면 소멸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주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실적주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실적은 3개월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3개월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동안은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증권가에서 요 예상치 컨센서스 자체를 높여놨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래서 지속성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수급, 자, 이 수급 자체가 또 어디에서 들어왔냐? 조막손 세력이냐 아니면은 진짜 메이저 세력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일단 연속적으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전에는 또 기관 외국인, 그죠? 외국인들도 같이 양매수로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기관 외인들이 물량을 많이 이제 포섭을 해놨다라는 건 결국에 이들도 주가를 크게 올리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면 기관 외인 수급주 같은 경우는 사실 물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작전주처럼 하루아침에 물량을 다 뺄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물량을 다 뺄 수가 없고 최대한 높게 뛰었다가 여기에서 천천히 흔들면서 정리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도를 할 때도 상당히 여유 있게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해서 저는 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종목을 다 받아가시게 되면은 또 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꼬여버릴 수가 있어서 요 종목만큼은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번호가 보이시죠? 자,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숫자 2번 이렇게 한 글자만 문자로 이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문자로. 그러면은 제가 요 종목의 종목 이름 그리고 매매 전략, 타점까지도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강조해드리는 내용이지만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단어가 꼭 있어야 돼요. 기준, 원칙, 근거, 계획. 이 네 가지 단어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인지라 이 시세를 쫓게 되고 계속 흔들리는 매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감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 중심을 좀 잡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 다 같이 좀 힘내자라는 의미로 화이팅! 자,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